안녕하세요. 독해야 문법의 양칠입니다. 우리 타이틀을 독해야 문법이라고 한 거는요, 문법 설명을 드릴 건데, 주로 관사에 초점을 맞춰서 문법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이 관사의 사용에 따라서, 그리고 명사를 우리가 가산명사로 쓰느냐, 불가산명사로 쓰느냐, 이걸 알아야 사실 관사를 정확히 쓸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관사의 사용과 명사의 사용 방식에 따라서 의미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장을 이제 계속 예문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할 텐데, 문장들이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실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국어로 번역하는 거하고 다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다 독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되고, 그리고 물론 글을 쓰시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정확하게 영어를 구사하시는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문장 이해에 도움이 된다 해서 독해와 문법이라고 한번 타이틀을 정해봤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관사에 초점을 맞출 건데요.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우리나라의 한국어에는 없는 개념이라서. 그런데 이 관사를 어렵고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좀 밀어두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나 기초적인 부분이라 문장을 쓸 때 관사를 쓰든지 덜을 쓰든지 어를 쓰든지 아니면 무관사로 쓰든지 어떻게든 선택을 해야 돼요. 매번 부딪히는 문제라서 이걸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정확한 영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좀 어렵더라도 좀 끈기를 갖고 따라와 주시고 중간중간에 화면 멈추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걸 수학 공식처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느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럼 진행해 볼까요? 예. 자, 아주 간단한 예문이 있네요. English is an international language. 여기서 English는 영어죠. 예, 그런데 English는 한 개, 두 개 셀 수 있는 띵이 아니에요. 사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한 개, 두 개 셀 수 없는 거는 기본적으로 불가산입니다. 불가산이라는 건 불가산이면 그리고 관사를 쓰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사를 쓰지 않아요. 제가 여기에 써놨는데 한 개, 두 개 셀 수 있는 것에서 우리가 한 개를 지칭할 때는 어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어를 붙인다는 거는 This is a pen 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의 펜이다. 사실 그런 느낌은 아니고 This is a pen 하면 펜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거기에 속하는 놈인 거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un-English라고 하지 않습니다. English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English is an international language. 영어는 국제어다. 그리고 보어에서는 보통 관사를 어를 쓰게 되죠. 영어는 뭐다 라는 말이에요. 자, 영어가 불가산이라서 관사를 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지정될 수가 있어요. 지정됐다는 건 그냥 영어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영어예요. 특정한 영어가 되면 관사가 쓰입니다. 한번 보시죠. The English that black people speak has a distinct history. 자, 여기서는 영어가 그냥 영어가 아닙니다. 흑인들이 사용하는 영어는 이렇게 해서 이 영어, 저 영어 어떤 막연한 영어가 아니라 특정되죠. 지정됩니다. 흑인들이 사용하는 영어는 느껴지시나요? 그것은 자신만의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다. 예. 그렇겠죠. 예. 옛날에 노예 역사에서부터 비롯돼서 뭐 발음법이나 어휘가 생겼으니까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The European Union has a lavish website, but the English is slightly broken. 여기 보시면 유럽연합은 아주 화려한 웹사이트를 갖고 있다. 예, 웹사이트 여러분 인터넷에 가보시면 유럽연합 웹사이트가 아주 화려해요. 그런데 군데군데 써있는 영어를 보면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the English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영어가 아니에요. 그 웹사이트의 영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처럼 the English that black people speak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선 문맥상 지정이 됩니다. 앞부분에서 유럽연합은 화려한 웹사이트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영어 말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말을 제가 너무 많이 하나요? 예, 차분히 생각하시고 음미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복습도 해보시고요. 그 영어는 약간 망가진 영어다. 조금 부정확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 개, 두 개 셀 수가 없는데 the English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이해가 되시죠? 지정해서. 그런데
세지 않는 걸 어떻게 관사 어를 붙일 수 있을까? 어를 붙이는 일이 있을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 개, 두 개 세서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영어예요. 그 영어라고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영어, 저런 영어라는 느낌으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They spoke and wrote an English that was not only elegant but precise. 그들은 그런 영어를 말하고 또 썼다. 그런데 어떤 영어냐면 우아할 뿐만 아니라 매우 정확한, 정교한 영어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건 지정되진 않았죠. 흑인들이 사용하는 영어 혹은 유럽연합 웹사이트에 사용된 영어, 그런 영어가 아니죠. 예. 이건 어떤 종류의 영어예요? 이런 영어. 보통 이렇게 불가산 명사에 관사 어가 붙을 때는 이렇게 대절하고 연결될 때예요. 가끔 이제 그 앞에 그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가서 이런 종류의 영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불가산 명사는 그렇게 자주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보통 대절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대절이 연결이 되면 지정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앞에서 봤던 이 부분은 지정이 되는 겁니다. 흑인들이 말하는 영어, 이거는 지정이 되지만 이건 이런 영어 해서 지정이 아니고 이런 종류의 영어다라는 말입니다. 자, 다음 예문 볼까요? The ideal translation is an English that perfectly replicates the original. 여기서 앞부분도 또 관사가 나오는데요. 여기선 translation이 이게 가산명사입니다, 지금. 번역이라는 행위를 지칭할 때는 불가산이에요. 못 셉니다. 번역을 하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못 세는데 여기서는 여러 번역 중에 어떤 번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번역은 뭐 이를테면 피라미드를 생각한다면 가장 끝점에 있는 어떤 하나의 이상적인 형태, 궁극의 무엇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얼 같은 게 붙으면 정관사 더가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하나가 지정이 돼요. The ideal translation, 이상적인 번역은 이런 영어다. 그러니까 이 글은 호머의 일리아드라든지 괴테의 작품 이런 걸 영어로 번역할 때 얘기인 거죠. 독어로 쓰인 작품을 영어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하는 게 최고야. 최고의 번역은 이런 영어가 최고의 번역이에요. An English that perfectly replicates the original. replicate라는 거는 그걸 그대로 재현하는 거죠. The original은 형용사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명사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이죠. 어떤 번역본이 있으면 그것의 원본은 지정되잖아요. 괴테의 베르테르의 슬픔,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번역, 그런 영어. 그래서 이거는 관사 어를 쓸 수 있어요. 네. 그리고요,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입니다. 제가 이제 완전히 불가능하냐라는 의문을 혹시 가지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요. 잉글리시는 못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특수한 경우에서는 이렇게 복수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Linguists are paying growing attention to the new Englishes spoken in many parts of the world. 세계 곳곳에 아시아 지역에서 쓰이는 영어, 중국에서 쓰이는 영어의 특징이 있을 것이고 중동 지역에서 쓰이는 영어의 특징이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개의 영어들 해서 진짜 사물 취급을 한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이렇지 않죠. 이건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영어도 복수형 써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영어 글쓰기가 거의 그러니까 원어민 아니면 영어 글쓰기가 아주 능숙한 단계에 이른 사람이 어떤 특수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쓰는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growth가 있는데요. 자, 이런 문장 어떻게 번역할까요? 우리 growth requires investment. 보통은 이렇게 번역하십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이런 익숙히 익혀왔던 단어들이라서 성장은 투자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세요. 그런데 한국어로 한번 해보세요.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시면 성장은 투자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성장은 무엇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사물 같아요. A라는 사물이 B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이렇게 관사가 없이 쓰인 것들은요. 사물의 느낌이 약해요. 그러니까 water 이런 거는 이제 사물이지만 물질이죠. water. 그러니까 물질이지만 못 세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물질이 아니고 동작이에요.
동작이라서 못 써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경제가 성장하려면 투자를 해야 돼.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 투자하다라는, 투자를 함이라는 동적인 아이디어를 가지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사를 안 쓰죠. 기본적으로 불가사명사는 관사 안 쓴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복수를 쓰려고 하면 이상해요. 성장하는 거라는 아이디어를 나타내고 싶은데 성장하려면이라는 아이디어를 나타내는데 왜 하나의 성장 혹은 그 성장 이런 말을 합니까? 그쵸? 자, 다음 예문 보죠. These bills, 법안들이죠. 이 법안들, these bills aim to stimulate growth. 성장하는 게 더 잘 일어나게, 성장하는 것을 촉진하려고.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일이 일어나요. 이것을 촉진하는 겁니다. 그걸 목표로 한다. 이 법안들은. 또 여기에 뭐 형용사가 붙으면 economic growth라고 해서 형용사가 붙으면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게 소유격이 들어가는 경우는 조금 달라집니다. stimulate 뭐 조금 제가 다르게 써볼까요? 이렇게 소매업이죠. 유통업. The retail industry's growth. 그러면은 그것의 성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유격을 쓰면 이렇게 딱 묶이는 느낌이 나요. 동작으로 뭐가 일어나는 느낌이 안 나고요. 이것의 성장 이렇게 묶이는 느낌이 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물에 좀 가까워져요. 동적인 의미는 맞습니다. 그런데 소유격을 쓰지 않고 그냥 형용사를 쓰면 성장한다라는 또 흐름, 움직임의 아이디어가, 움직임의 느낌이 그대로 있어요. 성장하는 거, 성장하는 것을 스티뮬레이트 해요. 그런데 경제적인 성장인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걸 사물이 아니다, 띵이 아니다, 고정된 사물이 아니다, 성장하는 거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십시오. 문장 보실 때마다 한국말로 머릿속에서 번역하지 마세요.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 이렇게 한국어로 자꾸 번역하지 마세요. 그냥 economic growth. 아이디어를 생각하세요. economic growth. 뭔가 일어나요. 네. 그리고 다음에 지정된 사물이 되면 위에서는 the retail industry's growth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지정이 되죠. The growth of the software industry. 이거는 이 부분하고 같아요. The retail industry's growth나 the growth of the retail industry나 같습니다. 예. 자, 아까 우리 영어, 잉글리시도 이런 종류의 영어, 저런 종류의 영어 해서 종류를, 그러니까 아까 흑인들이 말하는 영어, 유럽연합 웹사이트에 사용된 영어 하면 지정됐죠. 그래서 지정된 거고요. 이렇게 소유격이 앞에 와도 지정의 효과가 있는 거고요. 이건 여기로 옮기는 게 맞겠네요. 이게 지정된 겁니다. 이거 여기서 growth는 다 지정된 거예요. 그런데 잉글리시도 보면 elegant하고 an English that is elegant and precise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우아하고 정확한 영어, 그런 종류의 영어. 그러면 관사를 붙였죠. growth도 마찬가지예요. 한 개, 두 개 셀 수 있어서 어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런 growth. 그러니까 성장인데 색깔인 같아요. 그러니까 뭐 노란색의 growth, 파란색의 growth, 뭐 보라색의 growth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a growth. 자, 그 예문 한번 봅시다. The book, 좀 어려운 예문이 있네요. 여기는 The book chronicles the astounding growth of the lobby industry. 어떤 신간 소개인가 봐요. 이 책은 chronicles는 쭉 연대기처럼 기록하는 거죠. 미국 얘기겠죠. 미국의 그 로비 업계의 놀라운 성장을 추적하는 책이에요. 언제 1940년대 이랬다가 1960년대 이랬고 70년대 이랬고 이렇게 변해온 그 모습을 서술하고 있는 책이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growth다. A growth that has tracked the growth of the federal government itself. The federal government은 미국이죠. 미국 연방정부의 성장. 그러니까 오브하고 연결되니까 지정됐죠. 미국 연방정부가 성장하는 만큼 로비업계도 성장한 거예요. 트랙했다는 건 미국 연방정부가 이렇게 해서 성장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 로비업계의 성장도. 이것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면서, 이것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면서 일어난 그런 성장이다죠. 그러니까 이건 뭐뭐한
그 성장 해서 지정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성장이에요. 예, 종류가 됩니다. 종류 혹은 특징. 지정이 아니고요. 자, 그리고요. 가사명사로도 쓰일 수는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한번 보시죠. The increase in production and new orders. 자, 뭐 어떤 경제 관련 기사예요. 그 생산과 신규 주문의 증가가 있었어요. 앞부분에서 언급된 거죠. 그러니까 덜을 쓴 거죠. 위에 언급된 이 산업 생산과 신규 주문의 증가는 was fueled by 무엇에 의해서 촉진됐어요. It was fueled by a growth in exports. 수출이 증가해서 일어난 거야. 수출이 증가가 있었어. 이런 느낌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걸 쓰는 게 더 좋은데요. an increase. increase는 한 개, 두 개 이제 가산명사로 쓰거든요. 복수형도 되고요. increases. 그런데 increase를 두 번 쓰기 싫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 이런 게 나와서 이걸 쓴 거지.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an increase하고 쓰시는 게 좋아요. 또 growth를 만약에 쓴다면 growth는 불가산으로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의 growth. 여기서 어가 붙었다 그래가지고 increase는 복수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increases, growth가 복수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장의 의미로는. 그런데 이렇게 단수형으로는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처럼.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그냥 growth라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성장하여 이렇게요. 1회의 어떤 이만큼의 성장해서 1회적인 무엇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성장해서라고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쓰는 예가 더 많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growth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의미가 달라요. 성장의 의미가 아니라 왜 우리가 암에 걸리거나 뭐 어떤 또 병에 걸리면 이렇게 뭐 혹같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예. 사막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내장의 용종 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뭐 튀어나오고 자라는 거 다 growth라 그래요. 이런 건 두 개, 세 개, 사물을 지칭하잖아요. There was an abnormal growth. There is an abnormal growth. 그러면 비정상적인 어떤 뭐 혹이 발견됐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건 복수형도 있을 수가 있죠. 띵이니까. Roth had a malignant growth removed from his neck. 예, have something, have 목적어하고 이제 과거 분사 pp가 나오면 뭘 어떻게 한 거죠. 내가 직접 했다기보다는 누굴 시켜서 아니면 수술을 받거나 해서 뭐 제거되도록 한 거죠. Roth는 malignant 하면 악성이죠. 예, 악성혹, 악성 어떤 그 혹이 있어가지고 노게해서 그걸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to malignant growth 했는데 복수형도 가능해요. 이렇게 그런 혹들을 두 개의 혹이 were removed from her nose. 코에 악성 혹이 있었나 봅니다. 자, 그 다음에 investment. 예,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단어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예문들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많이 그 모든 단어들을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이게 제한된 시간이니까. 그런데 대체로 가산, 불가산일 때 의미가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하면서 이제 그 어떤 기본적인 규칙을 익히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익히신 감을 이제 다른 단어들을 해석하시고 이해하시는데도 적용하시면 되죠. 예, 계속 보죠. We must promote investment. 관상 없죠? 이건 투자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어떤 띵이 아니고 투자가 잘 일어나도록 투자 행위, 예, 뭐 물이 보글보글 끓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걸 증진해야 한다. High investment is a hallmark of an emerging economy. High investment라고 하면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죠. 높은 수준의 투자. 그런데 투자가 빠르게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죠. 이것은 is a hallmark. hallmark는 특징이죠. 한국 같은, 이제는 한국은 선진국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개독, 이게 뭐예요? 예, 떠오르는 이머징 경제, 잘 나가는 경제들이 있죠. 개도국 중에. 이머징 경제의 홀마크야. 특징이야. 그런데 홀마크라고 하면 홀마크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이런 경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과 같은 이머징 경제가 보이는 한 홀마크야. 이런 경제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홀마크.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머징 경제라는 걸.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게 관사가 더로 바뀔 수도 있는데, 더로 쓸 수도 있는데, 이거는 This is the hallmark of an emerging economy. High investment is the hallmark
of an emerging economy 하면 이게 그거야 라는 느낌이죠. 이거는 emerging economy의 홀마크야 하면 on인데요, 관사가. 이게 emerging economy 홀마크지 하면 이거야. 딴 거 없어. 이걸 보면 돼. 다른 특징 여러 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 다른 특징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걸 보면 알 수 있어. 이게 기준이야.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시나요? 예. 또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하나 둘 셀 수 있는 걸로 바뀔 수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투자하는 행위가 아니고 한번 보시죠. He made a large investment in the company. 그 회사에 큰 투자를 하나 했어요. 이건 투자건이죠. 뭐 2억 원을 투자했다. 20억 원을 투자했다. 또 he made large investments in electronics companies. 이건 여러 건의 투자들이죠. 또 투자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Gold is a good investment. 금은 좋은 투자감이야. 뭐 이런 느낌 있죠. 좋은 투자 대상이야. 투자감이야. Precious metals are good investments. Precious metals는 귀금속이죠. 예, 뭐 백금, 금 이런 거 다 들어가겠죠. Precious metals는 좋은 투자 대상들이다. 자, 그리고 responsibility 봅시다. Winston Churchill once said that the price of greatness, 뭐 이것의 가격, 이 제품의 가격 이런 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더가 되고요. 자, 위대한, 내가 뭔가 위인이 되고 영국 총리가 되고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있어요. 거기에 따른 대가는 뭐냐면 is responsibility. 그런데 이걸 이제 책임감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책임감이다 하면은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런 responsible이란 형용사에서 나왔잖아요. 형용사의 이 명사형들은 동작으로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is responsibility 하는 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높은 자리, 영국 총리가 되고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돼요. 예,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responsibility, 여기서는 책임 있게 행동하는 거니까 어때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런데 완전히 셀 수 있는 사물이 되기도 해요. Voting is a major responsibility. 이것은 중요한 responsibility야. 해야 할 일입니다. I have many responsibilities. 복수가 돼요. I have many responsibilities. 예, 여기서 바로 다음 예문이 그거예요. As CEO of the company, 회사의 CEO로서 he has many responsibilities.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 예문도 가산명사입니다. 그럼 해야 할 일인데 그 중에 그걸 단수로 말한 거예요. The first responsibility of those who run this institution. 뭐 하버드 대학이라고 해볼까요? 그런 대학들을 institution이라고 하죠. 이 기관을 운영하는 자들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것은 is to maintain its fiscal integrity. 예. 지출과 수입을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예. 온전성을 유지한다는 건 망가지지 않게 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history. 히스토리 하면은 한국어로 너무 잘 아는 단어죠. 우리 역사 하면은 띵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꾸 역사가 중요해. 역사를 배워. 그런데요, 한 개, 두 개 셀 수 있는 띵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쭉 흘러가는 게 역사예요. 쭉 이어져 가는 게 역사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한번 첫 번째 예문 보죠. History is palpable in this European city. 제가 뭐 로마 같은 데 가가지고, 로마나 뭐 파리 같은 데 가가지고, 와, 옛날 건물들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손에 닿을 듯해요. palpable이라는 건 이렇게 촉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그대로 숨 쉴 수 있어요. 손에 잡히는 듯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띵이 아니에요. 예, 좀 너무 막연한 얘기인가요? 예, 한 개, 두 개 셀 수 있는 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뒤에 가서는 셀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의미가 좀 달라져요. 그리고 만약에 뒷부분이 복수가 되면 달라지느냐? 그렇지는 않죠. History, 쭉 이어져 내려온 그것이 is palpable in these European cities. 이들 유럽 도시들에서는 느껴져요. 생생하게 느껴진다. He studied history in college. 역사를 공부했다. He studied Roman history in college.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불가산 명사에 형용사가 붙으면 원래의 그 성격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셀 수 없는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건데 로마의 뭐 그런 거예요. 제가 한국어로는 로마의 해석 소유격처럼 말했는데 마땅한 번역어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로마한 히스토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불가산이에요. 그런데 이걸 소유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The history of Rome. 또 로마를 주어로 해서, 그러니까 로마를 주로 해서 소유격을 쓸 수도 있겠죠. 예. Rome's history. 이거는 그렇게 자주 쓸 것 같진 않네요. 이 문장에서는 이거는 그렇게 좋은 문장 구조는 아닙니다. 문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 이것보다는 이렇게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The invention of agriculture marked an important transition in human history. 인류가 쭉 이어져 내려온 거, 인류의 쭉 과거, 이렇게 축적된 과거, 이게 human history입니다. 이것도 한 개, 두 개 못 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 개, 두 개 못 세는 불가산들 있죠? 불가산은 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밑에 제가 미리 써놨는데 three liters of water 같은 거 보면은 water 못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three glasses of water, 물 3잔, three liters of water, 물 3리터 이렇게 양을 해서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어떤 불확정 양을 이만큼의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역사도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면 The Cold War 이건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특정 시기, 사건 같은 거죠. 자, 냉전은 dominated more than 4 decades of world history. more than까지 하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3 liters of water 같은 거죠. 40년이 넘는 world history 양이에요. 이것을 dominate 했다라는 건 세계 역사가 이거 위주로 흘러가는 거죠. 냉전 중심으로 흘러갔어요. 40년 넘게. 또 여기 보시죠. 이제 지금까지는 역사를 못 세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역사, 나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 저 사람은 저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 이런 말을 할 때는 셀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The company has a long history. 이 회사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Mercedes-Benz and BMW has long histories. 두 개 회사죠? They have long histories. 각각의 역사들이 있죠. 또 The country has 이거는 이제 The company has a long history 하면 이 기업 자체의 역사가 긴 거죠. 그런데 이거하고 비슷한데 조금 다른 거예요. 이건 한번 보시죠. The country has experienced numerous foreign invasions. 많은 외침을 겪었다. 그러면 별로 이렇게 자랑스럽지 않고 막 계속 줘 맞은 쳐맞는 나라 같은데 많은 외침을 겪었다. But it also has a prouder history. 이런 역사가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역사도 있어. 역사의 어떤 측면들을 나눠가지고 이런 역사, 이런 역사, 이런 역사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거보다 더 빛나는 자랑스러운 역사들도 있다. 뭐 대장경판도 만들었고, 예, 뭐 직지신경도 만들었고,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예, 또 역사가 역사서 혹은 내가 짧게 뭐 20페이지짜리 역사를 하나 썼다. 뭐 이런 짧은 역사 서술 혹은 역사책 같은 것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사명사가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The book contains a brief history of Rome. 그러니까 어떤 교과서를 샀는데 여기에 로마의 역사를 짧게 서술한 부분이 있어요. 그 세계사 책을 사시면 로마 역사 요만큼 들어있고 뭐 이집트 역사 요만큼 들어있고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하나의 역사지만 이 안에 또 로마의 짧은 역사 서술 부분인 거죠. 컨테인 했으니까. 예. 이게 만약에 describe 같은 컨테인이니까 하나의 어떤 한 덩어리 어떤 하나의 글이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brief history 이렇게 되는 거고요. describes 이러면 로마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가 되죠. 여기선 불가산 명사로 써야죠. 동사가 이렇게 바뀌면. 자, 그리고 He wrote a history of Rome. 그러면 로마 역사서를 하나 쓴 거고요. 두 개의 역사서를 썼을 수 있어요. 뭐 유엔의 역사를 2권을 썼다. 자, 그리고요. violence 하면은 폭력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막 싸우는 상황. 이것도 동적인 아이디어예요.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We must avoid violence at all cost.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막 싸우는 이런 상황은 막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싸우는 것. 자,
그리고 다음 예문 볼까요? The dispute descended into violence. 처음엔 말싸움이었던 것이 그 말싸움, 논쟁이, 언쟁이 주먹다짐으로 번진 겁니다. 혹은 국가 간의 분쟁이 전쟁으로 번진 걸 수도 있고요. 이것으로 이제 뭐 타락한 거죠. 예. violence로 빠져들었다, 폭력화했다. 여기서 violence는 못 셉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한번 일어나고 나면 그것을 다음에 언급할 때는 이걸 하나의 사태로 언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벤트처럼 말할 수가 있어요. The violence lasted a whole week. 일주일 내내 지속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 원래는 20분 정도 수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첫날이라서 소개 말씀도 드리고 하느니라고 좀 길어졌네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